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노라입니다. 부인과 초음파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부인과 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RDMS 컨텐츠 아웃라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보시면은 우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패턴인데요. 각각의 항목들은 여기 있는 부인과와 산부인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비중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해부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25%라고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25% 항목 안에서 두 가지 항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의 비중을 100%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상과의 비중이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한 35%가량이 부인과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우선 비중 자체가 산부인과에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35%의 비중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이제 패솔로지 파트 보시더라도 여기 있는 부인과 파트의 비중이 산부인과에 비해서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큰 그림을 봤을 때 해부학과 패솔로지 두 가지는 한 35%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부인과 파트라고 우선 특징을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프로토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져 있는 항목들이 보여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물리 같은 경우도 연관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자면은 산과 부인과 파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65% 대 35% 비중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따로 중요한 내용 적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산부인과 파트가 전체 65%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인과 파트가 3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 집중되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게 되겠죠. 바로 이제 더 높은 비중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그런 학습 전략을 펼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35%를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지 좀 고민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과 공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인과 파트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오비 파트 같은 경우는 뭐 공부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거의 전신을 포함하고 있고 해부학부터 패솔로지까지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반면 부인과 파트는 여성 생식기 위주로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와 질병들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요. 이 안에서만 최대한 체크하게 되고 중요한 부분들을 공부하게 되면 최대한 많은 문제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 모르는 문제도 많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너무 어렵거나 모르는 문제들, 그래서 미스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을 부인카 파트에서 보다 완벽하게 보완해 주시면은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보완할 수 있는 역할도 하지만 막상 공부해 보면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산부인과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인과 파트를 또 보다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시험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장점은 보통 이제 복부 초음파를 공부하실 때 상복부로 공부하지만 하복부 공부도 같이 하게 됩니다. 남성의 하복부, 전립선이라든지 고환 같은 경우는 복부 파트에서 설명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하복부가 관련된 경우, 여성 생식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 있는 부인과 파트에서 따로 설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임상적으로도 상복부, 하복부 검사가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여성의 하복부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임상적인 지식 스킬도 같이 향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여기 있는 상과 부인과 시험에 있어서 보다 더 긍정적인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인과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임상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여성 하복부에 대한 지식을 조금 더 보완함으로써 임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들도 같이 익힐 수 있는 그런 파트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정리해서 아웃라인만 살펴봤을 때는 뭐 여기 있는 부분 적고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면 뭐 전체적인 부분만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두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공부하시는데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부인과 파트가 또 중요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그런 과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설명 드렸고요. 이제 교재 들어가서 하나씩 본문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보시면 가장 먼저 설명드릴 파트에 대해서 여기 적혀져 있게 되는데요. 바로 기초 해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파트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해부학 파트는 여기다가 부인과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비중 자체가 교재에서도 한 30-40% 차지하는 높은 비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베이스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뒤쪽에 질병과 관련된 부분, 다양한 검사법에 대해서 다뤄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드릴 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해부학과 용어를 익히시는데 최대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부인과에서만 사용될 용어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물론 산부인과 쪽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도 있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교재 들어가서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